이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게 좋대, 이게 차에 좋대,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레자왁스, 실내 레자왁스 바르면 가죽 질감 좋아지고 광택감이 올라온다.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앞유리에 벌레 사체 잔뜩 묻어있고, 아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야간 운행을 할 때 시야를 가려요. 차가 깨끗해야 안전 운행. 차 모시고 살 거냐? 완전 아니에요. 기분만 해도 충분히 차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차를 오랫동안 깨끗하게 탈 수 있도록 뭘 해야 하는가? 이건 나의 외모를 가꾸는 것처럼 나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과도 직결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요. 제일 중요한 건 주기적인 세차입니다. 두 번째는 세차용품, 세 번째는 광택 실내 클리닝입니다. 세차용품을 뭘 쓰는지와 광택 실내 클리닝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기적인 세차예요. 차량을 오염된 상태로 방치하면 안 돼요. 한 달에 적어도 2회 이상은 세차를 해서 오염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 용품을 좋은 걸 많이 쓰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동차는 너무나도 다양한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야외 주차로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고 눈, 비를 잔뜩 맞을 수도 있고요. 막 운동을 하고 나서 땀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시트에 앉을 수도 있고, 겨울철 보습을 위해 핸드크림을 잔뜩 바른 채로 핸들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세차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긴 오염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염에 노출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자동차 용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다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세차를 해도 지저분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누적되고 오염이 쌓이는 걸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게 광택과 실내 클리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차를 취미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차가 깨끗해지는 걸 보고 아 재밌다 이래서 세차하는구나 하고 재미를 느껴요. 근데 세차는 차를 보기 좋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차량의 수명을 관리하는 정비의 개념으로 가져가야 돼요. 벌레 사체, 새똥, 염화칼슘, 석회물 등 외부에서 오는 각종 오염들을 방치하고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그 차는 그냥 더러운 차가 아니라 점점 도장면이 부식되는 차가 되거든요. 이렇게 부식되거나 세차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은 도색을 보내거나 광택집에 맡겨야 되는데 이거 돈이나 시간 무시 못해요. 많은 분들이 세차를 하면 어차피 기스 나잖아 말씀하시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세차를 안 하고 오염을 방치를 하면 그 오염이 눌러붙고 굳어지면서 제거하는데 더 많은 기스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 마찰을 지우려고 시간과 비용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반은 맞죠. 돈 쓰고 시간 쓰고 뭐하러 해. 근데 이렇게 방치 안 하고 세차를 주기적으로 하면 기스가 쌓이는 속도가 감소가 된다. 광택비, 도색비로 돈 낭비 안 하고 훨씬 적은 세차비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차가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더 크게 안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유리 빗물 쌓이는 구멍에 낙엽 잔뜩 쌓여 있고 앞유리에 벌레 사체 잔뜩 묻어 있고 아 이게 뭐 얼마나, 아니에요. 이게 야간 운행을 할 때 시야를 가려요. 차 모시고 살 거냐? 완전 아니에요. 애지중지 어화둥둥 내 차 귀하다 하는 게 아니라 차가 깨끗해야 안전 운행, 나를 지키는 차가 되는 거예요. 예쁘게 깨끗해지는 거 보는 거 저도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안전, 그리고 내 차를 늙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어떤 주기를 갖고 세차를 해야 하느냐면 한 달에 2번 기준을 잡고 가시는데 강원도에 놀러 갔다 왔다. 근데 벌레 사체가 많이 묻어 있고 염화칼슘이 여기저기 묻어 있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특이사항이 없으면 월 2회. 벌레 사체, 새똥, 염화칼슘 이런 거 묻어 있다 하면 그때 또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인데요. 셀프 세차 하시는 분들 처음에 용품 구매할 때 워시미트, 버킷, 카샴푸, 드라잉 타올 이런 거 사시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있는데 카샴푸는 뭘 써야 되고 버킷에 그립 가드가 뭐가 좋고 타올은 단모가 있고 장모가 있고 그냥 세차 물통 하나만 사면 되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용품을 쓰면 뭐가 좋고 하니까 이것도 추가하고 저것도 추가하고 어느 순간 트렁크에 보면 다 같은 카샴푸인데 이거는 A 브랜드, 이건 저기 브랜드, 종류가 엄청 늘어나요. 용품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요? 어느 순간 내가 세차를 하는 건지 용품을 사는 건지 헷갈려요. 이게 좋대, 이게 차에 좋대,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레자왁스, 실내에 레자왁스 바르면 시트에 광택감 올라오고 더 부드러워진다.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더 지저분해져요. 우리가 피부를 예로 들면 지성 피부는 세안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세안이 안 된 상태에서 뭐든 좋다고 발랐다가 더 트러블만 나거든요. 자동차 세차용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한 보따리 있어요. 어떤 용품이 내 차 관리하는데 더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안 써봤으니까. 그런데 써보지 않아도 기본만 해도 충분히 차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계속 담고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 용품을 계속 늘리지 말고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것. 레자왁스가 광택감을 올려주고 가죽을 보존하고 뭐 많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아닌데 안 해도 돼요. 셀프 세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용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트렁크에 보면 꼭 안 쓰는 용품들 한두 개, 적어도 한두 개는 있죠. 이 레자왁스가 가죽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고 광택을 내는 성분이 폴리디메틸록산이라고 실리콘 계열 성분입니다. 이걸 바르면 가죽 표면에 점착성 있는 막이 형성이 되는데, 이 위에 우리 바지에 있는 먼지랑 손에 있는 핸드크림이 계속 만져지고 마찰이 되면 더 지저분해져요. 이따 가셔서 내 차 시트랑 핸들 한번 보세요. 닦을 때는 번들번들하고 좋아져 보이는데 일주일 지나면 더 지저분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죽 코팅 하는 게 좋아요? 가죽 코팅하면 얼마나 유지가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른다고 얘기할게요. 저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같은 의견이지만 이거 한다고 해서 가죽이 더 깨끗해진다거나 더 광이 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차에 뭘 발라야 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뭘 더 빼야 하냐, 뭘 더 덜어내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깨끗이 세차를 한다고 해도 누적된 오염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실내 세차할 때 내 손때 그리고 내 생활 오염 쌓인 데다가 가죽 코팅제, 가죽 관리제 더 얹지 말고 젖은 타올, 마른 타올 2장만 갖고 닦아줘라. 자, 두 번째, 자동차 외장에 고체 왁스 올리고 퀵 디테일러 바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손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물왁스 한 번만 발라줘라. 이렇게만 유지하셔도 더 지저분해지지 않게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거고요. 자, 세 번째, 이제 광택과 실내 클리닝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세차의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차량을 관리하셨든 나만의 세차 방식으로 관리를 하셨든 결국 광택과 실내 클리닝을 해야 하는 순간은 꼭 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관심의 차이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자동차의 노화를 늦추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랫동안 깨끗하게 타고 싶기 때문에 해주면 더 오래 깨끗하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차를 사서 차를 받았어요. 우리가 반나절만 주행을 해도, 아니 1시간만 운행을 했다고 해도 그 차는 이제 더 이상 새 차가 아니죠. 이미 생산이 되어서 항구에 보관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자연 환경에 노출이 되고 벌똥 맞고 각종 오염물 맞는, 차주에게 가기 전부터 그런 거예요. 출고 직전에 PDI 센터에서 도장면에 먼지 잡는다고 패드 데미지 그대로 남기고 나오고, 탁송 과정에서도 도로 연석에 긁히거나 데미지 입어서 다시 도색 들어가는 차들도 많아요. 내가 아무리 깨끗이 차를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활기스 그리고 운행을 하면서 생긴 오염들, 이걸 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요인이든 외부적인 요인이든 모든 차들은 완성이 된 순간부터 이미 새 차가 아니다 라는 거죠. 새 차의 상태가 영원히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유리막 코팅을 하면 도장면에 기스가 안 생긴다. PPF 하면 도장면 보호해줘서 데미지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유리막 코팅 PPF 한 다음에 주차장에 계속 세워놓고 세차할 때만 바로 집 앞에 세차장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죠. 유리막 코팅이랑 PPF는 좋은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운행수단인데 주차장에 세워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운행을 하다 보면 뭐 벌초를 갔다가 나뭇가지에 쓸려서 기스가 생길 수도 있고, 지저분한 곳에 앉았다가 운전석 시트에 바로 앉아서 먼지가 누적되기도 할 텐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이거는 세차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광택과 실내 클리닝인데, 우리가 세수하고 로션 바르는 게 세차라면 피부과 가서 점 빼고 각질 제거하고 레이저 수술 받고 이런 게 광택이랑 실내 클리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2-3년 주기로 하시면 되는데, 이걸 하면 차가 깨끗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차를 대하는 내 마음가짐도 달라져요. 좋게 변화하는 거죠.
이 차에 더 애정을 갖고 앞으로도 더 잘 관리를 하면서 타야겠다 하는 애정이 생기는 거죠. 신기하죠? 광택이랑 실내 클리닝 하면 새 차처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실이 완전히 까지거나 가죽 시트가 해져서 일어나거나 벗겨진 것들, 그런 것들은 그 다음 영역이에요. 이 정도의 차 상태라면 공업사에 들어가서 교환을 하거나 도장을 새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차량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 이미 센터를 다녀오셨거나 그 정도가 미미해서 그냥 적당히 가리고 탈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세차 꾸준히 해주시고 차에 이거저거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편하게 관리하시다가 2-3년 주기로 광택과 실내 클리닝 하셔서 정들인 내 차 더욱 깨끗이 차의 외모도 끌어올리고 운행하시는 차주분의 외모까지 더 단정하고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노화를 늦추는 건강한 차 관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